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송영호입니다. 오후 시간에 좀 나른하실 시간인데요. 그 주제는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은 좀 재미있게 부담 없이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SNS 의 새로운 인간관계 전략인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생기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훨씬 이전과 달리 만나는 그 폭도 넓어지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SNS의 인간관계의 변화, 그다음에 인간관계의 원리들, 새로운 관계 전략, 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동영상 하나 좀. It's just, there's all this pressure, you know? And sometimes it feels like it's right up on me. And I can just feel it, like literally feel it in my head. And it's relentless. And I don't know if it's going to stop. I mean, that's the thing that scares me the most. Is that I don't know. There's all this pressure, stop, you know? And sometimes it feels like it's right up on me. Well, and you do have I can just feel it, like nail literally feel it in in your my head. head, and it's relentless. And it's not about the nail. Are you sure? Because I mean, I I'll don't know if it's bet gonna if we stop. got I mean, that out that's of the there. thing that scares me most is that I don't No, know I'm not trying to if it's fix ever it. going I'm to just stop. pointing out that maybe the nail is causing. You always do this. You always try to fix things when what I really do need is for have- you to just listen. See, I don't think that is what you need. I think what you need is to get the nail See, you're out. not even listening now. Okay, fine. Are you sure? Because I mean, I'll bet if we got that out of there. Stop trying to fix it. No, I'm not trying to fix it. I'm just pointing out that maybe the nail is causing. You always do this. You always try to fix things when what I really need is for you to just listen. See, I don't think that is what you need. I think what you need is to get the nail See, out. you're not even listening now. Okay, fine. I will listen. Fine. It's just sometimes it's like there's this achy, I don't know what it is, and I'm not sleeping very well at all, and all my sweaters are snagged. I mean, all of them. That sounds really hard. 부모와 자식 관계, 이 세대 차가 난다든가 이럴 때는 표현하는 게 서로 생각하는 게 틀립니다. 그저 내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고 그냥 보듬어줬으면 좋은데 상대방은 꼭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비단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거나 만날 때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SNS라는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4개의 사진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왼쪽에 위에 있는 것은 빨래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그 다음 옆에는 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졸업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고요. 이건 페이스북의 어떤 오프라인 모임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는 경기도 공무원 소아경연대의 사진입니다. 시대도 틀리고 사람들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인종도 틀립니다. 그런데 이 4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뭐 사람 숫자로 세 가지고 똑같다라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주제는 사람입니다. 즉 이 4가지는 뭘 말하냐면요. 소셜 네트워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이나 관계에 의해서 뭉쳐지게 되면 그게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이 빨래터에서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빨래를 하면서 그냥 빨래 안 하시잖아요. 옆집에 개똥이네 집은 무슨 일이 있었대요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소셜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는 오늘날 와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옛날서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어떤 학교 동창생이라든가 무슨 유명한 연예인의 팬클럽이라든가 다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도대체 SNS는 뭐냐 그러면 이 소셜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때요. 혈연이라든가 가족들이죠. 친척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연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지연을 위해서 교양이 같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맺어지기도 하고 직장 같은 직장에 계신 분들끼리도 맺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경기도청 안에서 근무를 하신 여러분들도 경기도청이라는
거기서 근무했다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그냥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런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그 외에 취미생활이라든가 종교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프라인에서의 그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들은 보통 두 가지 크게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대관계가 강한 관계, 친밀한 관계, 늘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관계가 있고요. 반대로 거의 연락을 잘 안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알고는 있는데 크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숫자는 약 7명에서 15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매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나요? 가족들이나 아주 친한 직장 동료라든가 친구 한 10명 이내로 될 겁니다. 매일 통화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강한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분들은 항상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고 서로를 잘 압니다. 굉장히 편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리고 대부분의 오프라인 관계가 이 강한 유대관계를 근거로 해서 퍼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관계들도 거의 기본이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친구의 친구 정도 이렇게 알까요?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데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게, 즉 소셜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멀리 있는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외국에 있는 사람 만날 수가 없고요. 또 시간적으로도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이 자리에 같이 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기가요. 근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그런 담을 넘어서 만남과 소통을 갖다가 더 넓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서 지원해주는 툴입니다. 서비스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 트위터, 그다음에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걸 갖다가 도와주는 도구다.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 너무 비중을 크게 두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도구가 생기니까요. 그냥 만나가지고 친구 혹은 팔로우를 한다거나 트위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만 해도 관계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즉 그런 관계는 느슨한 관계입니다. 위키타이라 그러는데요. 이 느슨한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2,000명이 넘는다. 페이스북상에. 그럼 2,000명이랑 매일 제가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0마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일해도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로 저도 2,000명 혹은 친구가 5,000명 되는 사람도 매일 자주 얘기하는 사람은 10명 안팎, 많아야 2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SNS 때문에 이런 느슨한 관계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느슨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느슨한 관계를 잘 유념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존의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적 거리라는 건요. 사람과 사람을 아는데 몇 단계를 거쳐서 아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뭐 친구의 친구 혹은 뭐 사돈의 팔촌의 조카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혹은 물리적 거리, 공간이죠. 시간적 거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새로운 그룹들이 생기고 이런 그룹들이 여러 가지 생기면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게요. 아무리 물리적, 공간적, 관계적 거리가 줄어들었다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 심리적 거리는 줄어들질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좋아하거나 나빠하거나 그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인간관계의 속성을 갖다가 따라가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남자 여자의 대화처럼요. 그거는 인터넷이나 아니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시 제 친구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했냐? 하나의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제 페이스북에 친구 난을 딱 키면은 상위에 올라오는 20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페이스북을 하기 전서부터 알고 있던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제가 주로 활동하는 그룹에 속한 사람이 5명, 또 다른 그룹이 2명, 또 다른 그룹이 2명, 이렇게 그룹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오프라인 모임에 나갔다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친구가 된 경우가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 신청해서 친구로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친구의 친구, 보시는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랑 거의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오프라인에 제 친구들도 제 페이스북 친구가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그 관계가 많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SNS를 쓰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는 평소에 저랑 대화를 많이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굉장히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냥 알고 있고 가끔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혹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친구인데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도 잘 기억 못하고요. 그런 사람들도 관계를 맺고 살고 있더라 이거죠. 자, 이런 페이스북으로 인해서 혹은 이 SNS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처음에는 고객으로 만나서 이제는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은다면요. 이분은 그 그릴 파이브 타코라는 그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인데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트위터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고기 바베큐라 그래가지고요. 미국에는 그 이동식 트럭이 음식점입니다. 정식 허가를 내가지고요. 하는 음식점인데 뭐 주 법상 한 군데 3시간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차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수원 경기도청 앞에 3시간 있다가 어디로 가죠? 그 다음에는 저쪽 서울에 무슨 강남에 어디 3시간 있다가 광화문에 3시간 있다. 근데 그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으려고 그 차를 쫓아다녀요. 그래서 하루에 홈페이지에 보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늘은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다. 이 스케줄이 있는데요. 그게 불확실하니까는 차가 출발할 때 트위터를 쏩니다. 지금 여기 경기도청 앞인데요. 이제 강남구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리 와서 줄을 서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적용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트위터로 내가 어디를 갑니다. 이동식 음식점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트위터로 제가 포장마차예요. 쉽게 말하면 포장마차를 하는데 오늘은 경기도청 앞에서 지금 강남구 교보빌딩 앞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트윗을 날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포장마차는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청에서 단속이 먼저 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양반도 그렇게 했다가 딴 업체 사장들이 고소를 하고 막 그렇게 고발해가지고 망했어요. 젊은 사람이 했다가 처음에 잘 나갔어요, 굉장히. 그래서 시리에 차가지고 일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이때 이 사람 그 타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위터에 팔로우 했던 사람들이 하루에 문자로 한 200건, 300건씩 보내주는 거예요. 사장이 힘내시라고, 일어서시라고. 그게 힘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가로수길에다가 가게를 내가지고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요. SNS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비즈니스 쪽으로 만난 거예요. 고객과 손님으로. 근데 지금은 친구처럼 지내게 되더라 이거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요거는 좀 다른 경우인데요. 26년 전에 부산에서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한 애는 미국으로, 한 애는 프랑스로 입양이 됐어요. 그리고 서로 자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지나다가 어느 날 뭐 방송을 보는데 같이 있는 그 반에 있는 애랑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랑 너무 닮았다. 네가 나간 거냐? 아닌데 누구지?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게 내 입양되기 전에 내 쌍둥이 자매라는 걸 알고 페이스북에서 접촉을 합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이런 사람인데 혹시 그때 한국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고 확인을 하고 두 사람이 자매라는 걸 확인하고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로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걸 또 다큐로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SNS를 통해서요. 과거 같으면 생기지 않았던 일들. 이건 시간을 초월한 겁니다. 무려 20년 이상을 시간을 초월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가 이걸 이제 하나 보여드리는 거는요. 청주의 어떤 아파트입니다. 이사를 왔는데요. 그 이사 온 집의 어린이가 7살인데 그 엘리베이터에다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크레파스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12층에 이사 왔어요. 자기소개입니다. 힘세고 멋진 아빠랑 예쁜 엄마와 착하고 깜찍한 준이 그리고 여동생 지민 저희는
12월 16일 날 이사 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가지고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런 글이 올라가니까 그 층에 있던 다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뭐 포스트잇이나 댓글로 인사를 다 해줍니다. 반갑다 그러고 진짜 잘 왔다 그러고. 자, 이건 뭘 말할까요? 관계라는 건요, 도구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글을 쓰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반응을 하더라 이거죠. 제가 SNS를 얘기하고 SNS를 가리키는 사람이지만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지녀야 될 것은 꼭 잊지 말고 지녀야 된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지는 이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특성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SNS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요. 그 인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인 속성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대화를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요.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SNS상에서요. 다만 SNS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걸 갖다가 강화시키고 그걸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 시대라 그래서 그걸 겁을 먹거나 어떤 배타시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이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더 인간관계를 더 폭넓게 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도구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전혀 모르고는 하실 수가 없으니까는 조금 더 스마트해진다 그러실까요? 조금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고 무조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요건 좀 과하다, 요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시는 게 좋다 이거죠. 저는 그걸 지혜롭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지혜로운 건요, 스킬이 좋은 거랑은 다른 겁니다. 내가 기능을 잘 알아서 잘 쓰는 거랑 지혜롭게 쓰는 거랑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저는 SNS를 하시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왜 그럴까요? 젊은 분들 또 들으시면 또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요. 젊은 분들은 어떤 기능이라든가 기술이 나오면 이해력이 빠릅니다. 빨리빨리 적용을 해서 잘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사람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대인관계에 대해서 부족함이 되게 많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살아오면서 연륜이 있으세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시거든요. 소셜 네트워크상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폭넓게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술은 조금만 배우시면 돼요. 그 다음서부터는 사람과 사람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SNS상의 인간관계의 원리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맥칼프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 전자공학이라든가 통신공학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전화가 여러 개가 묶여 있으면은 이 효과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파워풀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이건 저희 통신공학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니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 부담이 커지는데요. 우리가 SNS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 친구가 적을 때는 괜찮은데 좀 늘어나면요, 여러분들이 막 알람 소리가 막 나고 계속 삑삑거리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감당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맥칼프의 법칙이라고 나오는데, 두 사람이, 젊은 사람이 햇볕을 쬐면서 여유롭게 책을 보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은 신문을 보고요. 통신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은 되게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노트북에다가 스마트폰에다가 아이패드에다가 뭐 이거 복잡한 걸 다 갖고 와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비웃죠. 종이신문을 보는데 자기는 디지털 신문을 본다 이거죠. 시대가 앞서가가지고. 예.
나중에 중요한 사람만 해줘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대인관계 때. 근데 그런 것들을 소화를 못하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가 많으면 좋은데 이 많은 친구를 어떻게 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그 요령이랄까요, 지혜를 갖다가 터득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맥갈페의 법칙이고요. 마태 효과라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친구가 많으면 많으면 좋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지혜롭게 컨트롤을 못하면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롱테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롱테일은 글자 그대로 긴 꼬리 이론입니다. 긴 꼬리는 뭐냐? 우리 보통 이런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백화점 매출의 80%는 20%의 고객에 올린다. 8대의 법칙. 혹은 뭐 파레토의 법칙 그래가지고 중요한 상품 서너 가지가 그 매장의 매출을 대부분 올려준다. 그래서 그 세 가지만 관리를 하면 된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백화점도요. 매출을 많이 올리는 고객들, 그런 고객들을 VIP, VVIP 그래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뭐 말레 파킹도 해주고 따로 휴게실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맞았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생기고요. 그 룰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그 룰을 깬 게 누구냐면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아시죠?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이요. 미국의 최대의 서점은 오프라인 서점은 반스 앤 로블이라는 그런 서점이 있는데요.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막 카페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하게 책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무슨 법칙이 지배하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대2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왜냐하면요. 책을 진열하고 팔게 하기 위해서는 매장이 필요합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관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 비용이요. 다 돈입니다. 그래서 앞에다 내놓고 파는 책들은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위주로 팔 수밖에 없어요. 안 팔리는 책, 1년에 한 번 팔리는 책을 갖다가 앞에다 놓으면 망할 수밖에 없죠. 돈은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온 게 오프라인의 매장입니다. 그러면 책을 한 10만 권, 한 13만 권 이 정도밖에 진열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마존에서 봤을 때 인터넷 서점을 하게 되니까요. 매장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책 이름만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리스트만 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창고에 책만 있으면 돼요. 매장이 필요 없죠. 관리 비용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롱테일입니다. 1년에 한 권 팔리는 책이 100만 권 있으면 1년에 몇 권이 팔리는 겁니까? 100만 권이 팔리는 겁니다. 매장이 없어도 100만 권이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롱테일을 만들어가지고 무려 몇 권을 팔고 있냐면 아마존에서 230만 권을 팝니다. 오프라인에서 10만 권 파는 책을 갖다가. 그러면 1년에 한 권씩만 사도 200만 권이 팔리는 거예요. 이런 롱테일의 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자,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TV, 신문, 라디오, 잡지입니다. 매스미디어죠. 여태까지 그거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미디어를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려고 그러면 미디어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TV에다 광고 한번 내려고 그러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내가 광고 동영상을 만들어 오더라도 그 매체를 사용하려면 매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SNS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올리더라도 사진을 올릴 때 돈 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다. 마음대로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파워가 커지고 점점 이게 지배를 하게 되더라. 그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덤바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관계를 맺었을 때 유지할 수 있는 게 몇 명 정도 되냐. 이거를 옥스퍼드대 인류 문화학자인 그 덤바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조사를 따라다니면서 친구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찾아가고 결혼한다 그러면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 당하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나랑 관계돼가지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진짜 제가 쫓아다니면서 경조사를 챙겨주는 사람 한 100명 넘는다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명 넘기 쉽지 않죠. 그죠? 50명 넘는다고 생각되시는 분이요. 아마 50명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관계를 갖다가 덤바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원숭이 연구를 하면서 결과를 냈습니다. 원숭이들이요. 부족을 이룰 때 부족 숫자가 달라요. 개체 숫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써 있습니다만 긴팔 원숭이는 한 15마리 정도밖에 모아지질 않아요. 한 부족이요. 근데 고릴라는 33마리, 오랑우탄은 50마리,
침팬지는 65마리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침팬지는 65개의 그 원숭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름 차이가 생기냐고 연구를 해보니까 머리의 두뇌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뇌 영역, 대뇌 심피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의 뇌를 갖다가 비교해가지고 비례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150명이 맥시멈이더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을 때 보통 150명이 최대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관계와 관계의 문제인데요. 6디그리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비록 같은 직장에 일하시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6단계만 거치면 서로 알게 되더라 이겁니다. 6단계요. 6단계만 거치면 사람들이 더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게 6디그리, 6단계의 법칙입니다. 뭐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케빈 베이컨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악역으로도 많이 나오는 조연 배우인데요. 헐리우드에 있는 배우들을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유명한 사람과 처음 발을 디딘 사람과 몇 단계를 거치면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 6단계가 나오더라 이거죠. 중간에 이 사람이 많이 거쳐가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 얼굴을 이렇게 썼는데 오늘날에는 이 6픽셀이라는 건 뭐냐면요. 디지털, 화면에서 하나하나의 화소를 얘기하는 게 픽셀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여기 빗대서 얘기한 건데요. 6단계를 거쳐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누구를 친구를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한테 나 저 사람이랑 친구해야 되니까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안 하시죠. 직접 친구 신청하시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시대에 왔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게. 바로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대에 왔다는 겁니다. 자, 이거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If you've learned a lot about leadership and making a movement, 어느 then let's- 공원인데요. if you've learned a lot about leadership 사람들이 and 앉아서 making a 쉬고 movement 있는데 in 좀 30 minutes, 이상한 let's watch a 애가 movement 옷을 happen, 홀딱 start to 벗고 finish in First, of under course, 3 a leader minutes needs the and guts to dissect stand some alone and lessons. look ridiculous. First, of course, a leader needs the guts to stand alone and look ridiculous. But what he's doing is so simple, it's almost instructional. This is key. You must be easy to follow. Publicly Now shows here comes the everyone first else how to follower with a follow. crucial role. Notice how the He leader publicly shows embraces him everyone as an else equal. how to follow. So it's not about the leader. Notice how the leader 이때도 embraces 사람들이 him as an 별로 equal. 관심을 안 가집니다. So it's Notice not how he's about the calling to leader his and friends to it's join about in. them. So it takes guts to be a Notice first how he's follower. calling to his You friends stand to out join in. and brave ridicule It takes yourself. guts to be a first follower. Being a first follower Stand out is an and brave underappreciated ridicule form yourself. of leadership. Being a first follower is an follower underappreciated form of transforms a leadership. nut into a The leader. first follower transforms a lone nut into a leader. If the leader is the flint, the first follower is the spark that really makes the fire. Now here's the second follower. This is a turning point. It's proof the 그래서 first has done well. 놀라운 Three is a 일이 crowd, 벌어졌어요. Now it's not a And the lone crowd nut is and it's news. not two nuts. A movement Three must is a be crowd public. and a crowd Make is sure news. outsiders see more A than just the movement leader. must be public. Everyone needs to see Make the sure followers outsiders see because more new than just the followers leader. emulate Everyone followers, needs to not see the 사람들이 the 모여들기 followers. 시작해요. Now here Because come new two more followers people, then emulate three more followers, not immediately. the leader. Now we've Now got here come two more momentum. people, then This three is the more tipping immediately. point, and Now we we've have got a movement. momentum. As more This is the people tipping jump in, point. it's no 점점 longer 모여들기 risky. 시작하고 If they were on 시간이 the fence 지나면 이 before, 공원에 있는 there's 상당부의 no 사람들이 reason 저기 not to 참여를 join in 합니다. now. 오히려 They 가만히 won't 앉아있는 stand 사람이 out. 이상한 They 사람으로 won't 보일 be 정도로 ridiculed, 바뀝니다. and they will be part of the in crowd if they hurry. And over the next minute, you'll see the rest who prefer to stay part of the crowd, because eventually they'd be ridiculed for not joining. And ladies and gentlemen, that is how a movement is made. So let's recap what we've learned. If you are a version of the shirtless dancing guy, all alone. 예, 이게 뭘 뜻할까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어떤 일을 할 때요, 혼자서는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3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힘을 얻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우리나라에서 탄 적이 있어요. 횡단보도 있는 데서 길을 지나가는데, 이 도심에서요,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딱 가리키고 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두 번째 사람이 와서 같이 손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그때는 조금 쳐다보고 또 지나갑니다. 근데 한 사람이 더 왔어요. 3사람이 하늘을 가리키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같이 쳐다봅니다. 뭐가 있나. 3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이유로 불문하고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SNS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동조자를 구하셔야 돼요. 혼자서는 절대 힘이 듭니다. 나와 뜻을 맞춰가지고 같이 하실 수 있는 사람, 3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 세렌디피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액시던트라 그러죠. 액시던트는 별로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고니까요. 근데 이 세렌디피티는 뭐냐? 해피 액시던트입니다. 행복한 사고입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행복한 일이 벌어지는 게 SNS입니다. 세렌디피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이 배우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존 큐삭이랑 케이트 베켄셀. 이 여배우 혹시 아세요? 언더워드라는 그 뱀파이어랑 싸우는 여전사 나오는 그 여주인공입니다. 잠깐 보시죠, 영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여자친구, 남자친구 선물을 사러 갔던 두 사람이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똑같은 장갑을 집으려고 그러다가 둘이 딱 마주칩니다. You can't deny it or go back or give up or pretend that you don't buy it when it's clear this time you found the one you never let 근데 남자가 이 go. 여자를 만나고 나서 굉장히 필이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처를 달라 그러는데 여자는 안 줍니다. And you know 우리가 다시 만날 사이라 그러면 얘기를 안 해도 만날 거다.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서 이런 테스트를 합니다. when you feel 같은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타고 올라가서 아무 데나 눌러가지고 만나게 되면 만나고 못 만나면 그냥 그, 자 and the 그 다음에 책 같은 거 이런 데다 돈에다가 주소를 써가지고 연락처를 써가지고 there's no way 그냥 흘려보냅니다. 혹시 이게 당신한테 가면 우리 만날 운명이고 아니면 그냥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 책을 볼 때마다 붙여보는 거예요. 연락처 없이 있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남자가 결혼하기로 한 날입니다. 원래는 딴 여자랑. 근데 남자가 아무래도 안 돼서 결혼을 이제 안 합니다. 파기한데 여자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막 쫓아왔는데 이제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두 사람이 만나는데요. 이런 그 우연한 만남이요. SNS를 하다 보면 진짜 예상치 못했던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누군지 아시죠? 예. 아마 보신 분들 계실 미국의 유명한 토크 프로그램인 오프라 윈프리 쇼가 서민들의 꿈을 이뤄줬습니다. 276명의 방청객 전원이 그렇게 원했던 자동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양영은 기자입니다. All right, open your boxes. Open your boxes.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오프라 윈프리가 토크쇼를 하면서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만 불러 모읍니다. 진짜 가난해서 차를 못 사는 사람들만. 그리고 무대에다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몇 명을 갖다 올려놓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폰티악이라는 승용차를 줍니다. 키를 줘요. 그리고 한 대가 더 남았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방청객들한테 그 키가 담은 박스를 줄 테니까 열어보라 그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첨될 수 있다고. 그리고 키를 그 박스를 나눠주고 지금 이제 열어보라. 상자를 열라는 주문과 함께 방청석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합니다. 쇼를 보러 온 방청객 전원이 꿈에도 그리던 새 차를 선물 받았기 276명한테 때문입니다. 다 새 차를 줍니다. 처음엔 12명에게만 주는 것처럼 해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뽑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276개 상자 모두에 차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행운의 주인공들은 차가 정말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차를 살 수 없는 사람들. Follow me. Come on, follow me. 단숨에 3천만 원이 넘는 고급 세단의 주인이 되자 눈으로 차를 확인하고서도 좀처럼 믿기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이들이 받은 자동차는 폰티악 G6 모델. 276대의 가격을 합산하면 800만 달러, 우리 돈 920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깜짝 쇼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싶다는 윈프리의 뜻을 받아 자동차 회사의 협찬으로 이뤄졌습니다. 자, 꼭 저런 일들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과학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페니실린이요. 페니실린을 만든 거는 우연히 실험을 했다가 푸른 곰팡이가 생긴 걸 가지고 거기서부터 얻게 된 겁니다. 의도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실수로.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포스트잇. 포스트잇도 원래
딱 붙게 접착하도록 만든 건데 실패를 한 겁니다. 접착했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오히려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살아가다 보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SNS상에서요.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예상치 못했던 즐거운 액시던트 사고가 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갑자기 주문이 오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던 사람이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데서요. 어려운 일을 얘기를 하면 관련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면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라고 힘을 줍니다. 자, 낯선 사람 효과, 느슨한 관계라 그랬는데 아까 제가 느슨한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보통 유대감이 긴밀한 사람끼리 뭉쳐서 삽니다. 연락도 자주 하고 잘 만납니다. 좋은데요. 서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취업을 해야 돼요. 회사를 이제 취직을 해야 됩니다. 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추천할 수 있는 데는 저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업을 해야 됩니다. 혹은 제가 어떤 일이 필요합니다라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면 평소에 저랑 관계가 없는 사람 같은데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메시지를 보내줘요. 혹시 이런 자리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건 어디서 나오냐? 낯선 사람 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느슨한 유대감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진안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있습니다. 낭만농부라 그래가지고 이분은 먹거리를 갖다가 엄청나게 신경을 써가지고 진짜 무공해로 하시는 분인데 달걀도 그냥 방사유정란 이렇게 해가지고 방사해가지고 시키고요. 달걀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생산성 높게 300마리면 300개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150개가 나오기도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그분 친구 중에 평소에 아무 얘기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끊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양반이. 제가 쭉 봤는데요. 저도 그 달걀 먹을 수 있을까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하더라도 다 보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고 느슨한 관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거나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슨한 관계가 긴밀한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의 만남에서는 이 느슨한 관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 혹은 명함을 받았는데 나중에 안 만나면 다 잊어버리고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도 어렵고.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5,000명 돼도 제일 잘 만나는 사람은 50명 안팎이고요. 나머지는 다 느슨한 관계가 돼요. 오른쪽에 생일 뜹니다. 그럼 1년에 한 번 생일 축하합니다. 그럼 메시지를 줘도 관계가 유지가 돼요. 상대방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SNS 시대에 이런 효과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걸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SNS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를 터부시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조금만 배우셔가지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예. 혹시 조시는 분이 없나 해가지고. 예, 이 느슨한 관계는 이겁니다. 이 동아줄이 꽉 매어져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지만은 이렇게 가느다랗게 연결만 돼 있어도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필요할 때. 이걸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맺을 때 꼭 이 사람 내가 친구를 해야 되나? 혹은 나한테 얘기도 잘 안 하는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을 다 귀하게 생각하고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 이거죠. 동영상을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입니다. 한적한 날 오후에 아버지랑 아들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잘 기억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저 새가 날아오니까 저 새가 뭐냐고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참새라 그럽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또 물어봅니다 아버지.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ς, ποργήτη μου.
말씀드렸잖아요. 참새라고.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η. Σπουργίτη! 아들이 막 화를 내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왜 얘기했는데 그걸 이해를 기억을 못하냐고.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η!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아들이 막 말을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실망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저런 경험 없으세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말을 잘 못 알아듣시거나 그러면 젊은 애들은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책을 하나 갖고 나오셨어요. 자신의 일기책 일기장입니다. 아들한테 큰 소리로 읽어보라고.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날라온 그 새를 보고 물어봐가지고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21번이나 이게 무슨 새냐고 Το 물어봤다. απάντησε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너무나 기뻐가지고 참새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매번 그 아들을 안아줬고 ξανά και ξανά, 물어볼 때마다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몇 번 물어봤다 아들이 막 큰 소리 치고 그랬는데 혹시 아까 제가 서두에 여자와 남자 얘기를 했지만은 관계라는 거는 특히 이제 좀 어려운 관계들이 이 세대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도 남자 여자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SNS를 얘기하지만 본질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SNS와 새로운 인간관계 전략.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서비스 활용 능력.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많이 하다 보면요. SNS를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 이게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SNS 피로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헤쳐가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지혜롭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좋은 도구들이 많습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스마트 서비스 활용 능력인데요. 뭐 구글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구글의 그 캘린더라든가 뭐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이제 제가 여기서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효과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업무 시간도 굉장히 줄이고 편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스마트 서비스 활용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공감과 소통 능력입니다. 그게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걸 갖고 계셔야 되고 세 번째는 자신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일종의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의 브랜드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 차별화시켜서 내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그 근본은 뭐냐? 제가 봤을 때 SNS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정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짜 성실하고 투명하게 이 일을 하려고 애를 썼느냐 하는 게 상대방한테 전달되면 소통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거짓말로 하게 되면 상대방이 압니다. 여러분 뭐 그 콜센터 같은데요. 통신회사 콜센터에 전화 걸면 고객님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전화가 잘 안 되는데요. 네, 고객님 전화가 잘 안 돼서 답답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복창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게 그럴듯하지만은 왜 복창을 할까요? 콜센터 직원이 왜 복창을 할까요? 예, 보통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고객의 얘기를 잘 들었다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난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얘기한 게 이게 맞냐?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복창을 하냐면요. 콜센터 직원 매뉴얼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마음이 없더라도 하라고 돼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한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정성은 매뉴얼 이상입니다. 매뉴얼을 초월해야 돼요. 매뉴얼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모든 경우마다 다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되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SNS상에 자신의 존재감을 만든다. 페이스북, 트위터, 혹은 뭐 블로그, 유튜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정을 만드세요. 그래야지 소통을 하고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내 친구가 나를 아는 사람이 어렴풋이 아는 사람이 나를 찾고 싶어도 페이스북에서 나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계정을 만들어 놓으세요. 잘 소통하고 안 통하고는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내 이름이 없느냐, 최소한 자신의 얼굴을 갖다 놓고 자신의 어떤 그 정보들, 프로필 같은 거 필요한 정보들만 넣어 놓으시더라도 굉장히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서울대 송호근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쓴 그 50대에 대한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핏 봤는데 우리가 50대를 지나면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요.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유지됐던 사회적 관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유지됐던 관계들이. 그게 다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떠나가고 혼자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고독감과 그 상실감을 어떻게 메꾸실 수가 있겠어요? SNS를 하시게 되면요. 흩어졌던 친구들도 연결이 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년퇴직을 한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20, 30년을 또 살아가셔야 돼요. 그 삶을 풍요롭게 사시려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풍성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을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오프라인에서 찾으시겠어요? SNS가 좋은 툴입니다. 돈도 안 들어갑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최소한 자기 이름으로 프로필을 만들어 놓으세요. 자,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까 롱테일의 법칙을 여기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가까운 사람들,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이 되지만 그냥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큰 도움이 된다. 꼭 도움이 된다는 계산해서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이 롱테일의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도구가 지금은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SNS가 생기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더 충실히 하게 되면 나중에는 여기서 나오는 기쁨이라든가 보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치가 여기보다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소통을 할 때는 SNS는 특히 그렇습니다만 경청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남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경청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음성 파일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행복드리는 LG 플러스 상사 전준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응? 네, 여보세요, 고객님? 여보세요? 여기 LG U 플러스인데요, 고객님. 응? LG U 플러스요, 고객님. 불렀어요? LG U 플러스요. 할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어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목욕탕? 고객센터요, 고객님. 목욕탕?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아,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아, LG가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뭘 어떻게 그 지금 잘못 거신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수방 아줌마요, 아저씨예요? 이게 저 아저씨인데요, 고객님. 아저씨예요? 예. 근데 우리 전화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요, 고객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전화하신 거잖아요, 고객님. 예?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디가 불렀다고? 목욕탕이 불렀다고?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가 LG U 플러스라고요. LG? 예, LG야, LG. LG에 불이 났다고? LG에 불이 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요. 불렀어? 예. 아이, 참, 잘
이 아저씨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제 번호가 아니고요. 그냥 이거 101이에요. 그냥 대표 번호예요. 21, 아니, 010? 아니요. 010이 아니시고 101이세요, 여기. 거기 불났다고요? 불난 게 아니고요, 괜히. 예? 불난 게 아니고요. 그냥 제 LG U 플러스라고요. 전화가 왔다고? 아니, 전화가 온 게 아니고요. 괜히 고객님께서 거셨잖아요, 괜히.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고객센터예요, 고객센터. 아니, 저 연필 사주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아니, 고객님, 예. 예? 예. 전화번호, 아저씨 전화번호 좀. 제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그냥 여기 101이시라고. 예, 101만 걸면 돼요? 예, 아니, 그게 LG U 플러스고요, 괜히. 예, 거기에 불이 났다고요? 틀이 난 게 아니고요, 괜히. 예, 지금 여기 저희 인터넷 업체라고요, 괜히. 예? 인터넷하고 인터넷 전화랑 TV 고객센터요, 괜히. 불나면 꺼졌어요? 불난 거 꺼진 게 아니고요, 괜히. 지금 불이. 위치가 어딘데요? 여기 지금 서울이에요, 괜히. 서울 어디게? 예, 여기 금천구청이에요. 금천구청에 있는 거예요. 마포도 아니고, 홍계동도 아니고. 어디다 전화를 거신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괜찮으니. 예, 지금 고객이 전화를 걸었는데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전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끝까지 참고 잘 들어줬잖아요. 예? 이런 마음 표시가 이런 태도를 갖고 하셔야 돼요. 예. 설사 짜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케이스로 생각을 하세요. 예. 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짜고 했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예. 예. 짜고 했더라도 뭐 좋은 교육 그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여러분들 경청한다 그러면요, SNS상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내 프로필에만 가서 페이스북 한다 그러면 거기서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가보셔야 돼요. 그 뉴스피드에서 보시고 댓글을 달든 좋아요를 해주시든 뭔가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게 경청입니다. SNS상에서는. 눈팅만 하는 게 경청이 아니라. 예? 그리고 내 페이지 열어놓고 내가 글 올렸는데 누가 좋아요를 해주나 누가 댓글 다나 이렇게 계속 이것만 하고 가시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반응을 보이시는 게 경청입니다. 우리가 경청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예? 귀담아 듣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제가 생각할 땐 경청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경청이라는 건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외한다는 말을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부모님한테 할 수가 있고요. 옛날 같으면 임금님, 예? 그 다음에 종교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런 대상밖에 없어요. 경외한다는 말을 쓰는 게요. 그런데 경청하라 그럽니다. 상대방이 누구건 간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남는 게 아니라. 그게 진정성 있는 태도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게 우리가 경청을 얘기하지만 지키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경청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재무상담사의 얘기입니다. 어떤 육군 중령님이 이제 전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대 안에서 재무상담사 가서 강의를 했어요. 얘기를 듣고 좋아가지고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 좀 이 재무 상태를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모님이 그 육군 중령님의 사모님이 엄청 냉랭한 거예요. 굉장히 차갑게 대해주는 거예요. 뭐 차를 내오라 그러니까 한 10분 있다가 가져오기도 하고 막 인상도 막 이렇게 펴져 있지 않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동안에 이제 십수년을 재산 관리를 어렵게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어떻게 외부에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태까지 한 거 보자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이 재무상담사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조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사실을 알았느냐면 그 20년 이상을 갖다가 그 사모님이 시부모님들한테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드린 걸 알았어요. 그 육군 중령님도 몰랐던 거예요. 본인이 자기는 월급 갖다 주고 어떻게 쓰는지 관여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 중령되는 분한테. 이런 사실을 아셨냐고. 난 몰랐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사모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어디 이 전방 가실 때마다 이삿짐 챙겨야지. 이 돈 가지고 애들 키워야지. 또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고맙다는 말씀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럼 지금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중령되는 분이 또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고맙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씀만 안 하시면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최소한 자기 아내가 고생했는데 고맙다는 말을 조차 못하는 사람한테 제가 상담을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강하게 푸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자리에서 그 부인한테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미안해 고마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모님이 무려 30분 동안 우셨다 그래요. 30분 동안 우시고 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때서부터는 상담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딴 사람이 뭐가 아프고 뭐 어떤 걸 하고 이제 듣고 있으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병청이라는 게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아이스크림 체인점에서 매장을 열었던 사람이 그 사장님이 장사가 안 된다고 그 본사에다가 돈 돌려달라고 그 다음에 그 보증금까지 해가지고 한 3억 정도 돈을 돌려달라고 막 항의 전화를 하고 야단이 났어요. 본사에서는 회의를 했습니다. 법대로 하자.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보증금은 돌려주지만 그 가게의 무슨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권한 받기다. 그 사람이 1억 정도 뭐 손해보고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 그리고 회사 법무팀장을 그 대리점 사장님한테 보냅니다. 자, 우리 여기 특히 저기 공직에 계신 분들은요, 일을 하시다 보면 법대로 처리하실 때 많잖아요. 그죠? 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법무팀장이 가셔가지고 회사에서 법대로 처리하라고 얘기를 결정이 났으니까 그 얘기를 통보하러 간 겁니다. 간 건데 그 얘기를 먼저 하신 게 아니라 가서 그 사장님을 만나보면서 50대예요. 비슷해요.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그 얘기부터 합니다. 아, 예, 정말 힘듭니다.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번에 학교 들어가는 애가 있고요. 대학교 뭐 입학금도 준비해야 되고. 아, 저랑 비슷하시네요. 연배가 비슷했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장님 근데 꼭 이렇게 가게를 그만두셔야 됩니까? 이렇게 힘드신데 그동안 돈 쏟아부은 것도 많은데 아,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요. 옆에 경쟁업체가 들어가서 막 선전도 활발하게 하고 그래서 도저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장님 그러시지 마시고요. 저희 회사에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힘써 볼 테니까 한 번만 더 시도를 해보시고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양반이 법무팀장이 가가지고 회사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 업체를 그 대리점을 지원해주는 어떤 회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학생들이 도시락을 생일 같은 거 파티할 때 아이스크림을 뭐 50개씩 그냥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그 회사는 어떻게 됐냐? 그 대리점은 주변에 있던 딴 경쟁업체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그 회사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 법무팀장이 회사의 방침대로 법대로 하겠다 해서 그거 통보하고 왔으면 그 사람도 손해를 보고 회사에서 상처를 입는 결과가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뭘 아파하는지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글을 올렸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댓글 다는 거, 좋아요 눌러주는 거와 진심으로 답을 달아주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1초의 인터넷상, SNS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구글에는 1초에 200만 개의 검색 질문이 올라옵니다. 유튜브에는 1초에 48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는 약 68만 개의 아이템들이 공유가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어플, 앱스토어에서는,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는 1초에 4만 7천 개의 어플이 다운로드 됩니다. 10만 개의 트윗이 날아가고요. 인스타그램이라는 이 사진 공유 사이트에서는 3,600의 사진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추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스마트 워크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꼭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구글의 기능들, 그 다음에 에버노트라는 게 있어요. 저는 에버노트를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데요. 꼭 에버노트는 꼭 쓰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은 앱 중입니다. 세계 10대 앱 중에 하나의 스마트폰 앱 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능 메모지예요. 메모인데 PC나 혹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서로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서비스라고 그러죠. 아무 데서나 올리면 아무 데서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대화하는 거 녹음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쓰는 건 무료입니다. 용량이 올라가면 돈을 내는데 그 비용도 굉장히 적을 뿐더러 저도 여태까지 돈을 내고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쓰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을 꼭 쓰셔가지고 시간을 아끼시면요. 남는 시간 가지고 창조적인 일을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라고요. 회사 일도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구글 브라우저는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구글 크롬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하나의 예를 든다면요, 어떤 걸 예를 들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거나 근무 시간에 어떤 일을 하실 때요, 자료 같은 걸 찾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캡처를 해가지고, 경기도청이라고 그럴게요. 제가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기도청에 대한 것도 뉴스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좋은 얘기야. 황교 이전, 좋은 얘기가, 이런 거 좋잖아요. 베스트 워스트 공모업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환경 지원 협약 체결. 이렇게 뉴스가 뜹니다. 예? 그럼 이걸 내가 캡처를 해가지고, 사진이 없네요. 사진이 있는 걸 좀 해볼게요. 예, 그냥 하겠습니다. 이걸 캡처를 해가지고 자료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작업을 하십니까? 여기에 막 광고까지 뜨고 지저분해지면은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특히 뭐 스포츠 신문이라든가 이런, 그러면 이게 앱입니다. 크롬에 있는 어플이에요. 이런 걸 쓰셔가지고 하면은 알맹이만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내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캡처를 하는 거예요. 이 화면을. 그냥 이제 제가 예를 들게요. 캡처를 해가지고, 요거는 에버노트랑 관계되기 때문에 요거 에버노트 표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에버노트에 바로 클리핑이 됩니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이. 그 다음에 요거는 잠깐만요. 다시 제가 여기서 에버노트에 클릭하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리핑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바로바로 그냥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앱에서요, 이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 장면이 그대로 캡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클립하시고, 강조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걸로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글씨를 쓰셔도 되고요. 사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사람을 가려야 되겠다 그러면 블러 표시로 이렇게 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던 하면은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카피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쓰시면 업무 효율을 굉장히 높이실 수가 있어요. 시간을 아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인간관계를 떠나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인간관계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촉박하면 인간관계를 잘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NS 통해서 좋은 평판을 구축해라.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남는 거는 이 평판입니다. 사람과 만나고 소통을 하고 관계가 형성되면요, 거기에 이제 평판이 생깁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꼭 좋다, 나쁘다는 단편적인 얘기인 거 아니라요. 그러면 신뢰가 생기고 이러한 만남들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관계라는 건요, 저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관계의 저금 통장에 여러분들이 항상 플러스 잔고가 남도록 만드셔야 돼요. 이런 겁니다. 항상 제가 사람을 만나는데 항상 저한테 밥을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분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그분과 저의 감정 계좌에는 플러스가 돼가지고 잔고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저랑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셨어요. 그럴 때 제가 그분을 어떻게 할까요? 예? 제 감정 계좌에는 플러스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실수하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제가 도와드려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저한테 얻어먹기만 하고 밥을 한 번도 안 사줘요. 그리고 굉장히 얌체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고를 쳤어요. 평소에 그 사람과 저의 감정 계좌에는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사고를 치면 제가 좋은 감정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없어요. 더 나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여러분들이 관계라는 것은 하나의 통장으로 생각하세요.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그 7가지 법칙인가요? 거기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통장에 항상 플러스를 만드는 노력을 하세요. SNS의 활동은요, 내가 직접 누가 아프다 그러면 직접 가봐야 되는데요. 소셜 네트워크상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손가락만 가지고 진정을 담아서 빨리 나십시오. 어떻게 약은 드셨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 사람이랑 관계가 유지된다니까요. 그리고 편하게 만날 수가 있고요. 근데 오프라인 같은 그거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약 먹었니? 이런 못 하시잖아요. 그죠? 뭘 들고 꽃다발을 들든 무슨 주스를 들고 찾아가 봐야 되는데 그건 힘든 일이잖아요. 일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근데 SNS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거죠. 손가락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에 좋은 평판을 쌓을 수가 있다. 자, 온라인상의 평판이 왜 중요하냐? 이 네슬레라는 회사의 그 임원이 썼던 책인데요. 만족할 만한 그 고객은 3사람한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근데 화가 난 고객은요, 3,000명한테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화가 난 사람은요. 근데 SNS가 도입되면서 3,000명이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몇 명한테 얘기를 할까요? SNS를 통해서. 이 카페 베네에서 있었던 녹차 빙수 사건입니다. 얼음 녹차를 나이 드신 분들한테 줬다가 환불받고 그러던 소동이거든요. 이게 그 아들이 항의하는 글이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표시했는데, 한 27만 명 정도 좋아요를 했어요. 항의 글에. 27만 명입니다. 자, 27만 명이 좋아요를 표시했다는 건요, 몇 사람이 그 글을 봤냐 하면요, 10배로 보시면 돼요. 10배 내지 20배요. 270만 명이 본 겁니다. 화난 고객은 3,000명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SNS 시대 때는. 100만 명, 200만 명한테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 평판이 얼마나 중요하냐. 남양유업 아시잖아요. 예? 조포구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약 열흘 정도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14%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돈으로 따지면요, 약 1,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어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데이브 캐럴이라는 미국의 그 컨트리 가수인데요. 이 가수가 비행기를 타고 공연을 하러 갑니다. 가는데 비행기를 갖고 타니까 비행기에 그 기타를 못 들고 타게 해요. 할 수 없이 짐을 붙이는데 수화물로 붙입니다. 그냥 막 던지면 막 깨지고 그러니까 조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딱 보는데 짐을 부리는 사람들이 기타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승무원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 기타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좀 얘기를 해달라고. 승무원이 우리 규정상 비행기 안에 있는 이 승무원들이 바깥에 짐 부리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를 해버렸어요. 비행기가 도착하고 기타를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타가 다 부러졌어요. 이 사람은 공연을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공연하러 그냥 가가지고 다른 기타까지 공연을 합니다. 나중에 공연을 마치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다가 항의를 합니다. 기타가 부셔졌는데 보상을 해라. 근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우리 규정상 몇 시간 이내 보상 요구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타가 부셔진 게 우리 책임인지 당신 책임인지 누가 아냐? 증명해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년 동안 옥신각신하다가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뭘 했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내 기타를 부숩니다라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On my way to Nebraska, the plane departed Halifax, connecting in Chicago's O'Hare. While on the ground, a passenger said from the seat behind me, "My God, they're throwing guitars out there." The band and I exchanged a look. 자, 이 유튜브가 올라가고 조회 건수가 지금까지 한 1,000만 건 이상 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냐? 유튜브 올라가고 4일 만에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주가가 10%가 폭락하면서 1억 8천만 달러 손해를 입습니다. 최근에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온 게 있어요. 테슬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방문했던 회사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전기자동차인데 진짜 잘 만들어요. 그리고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자동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테슬라 자동차 승용차가 불타는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나서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약 30억 불 정도 손해를 입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조그만 거 하나, 거기는 SNS 대처하는 그런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그 회사는.
그러니까 평판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돈으로도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거죠. 자,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어처럼 움직이고 돼지저금통처럼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어는요, 멈추면 죽는다 그래요.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야 된다 그래요. 아가미로 물이 들어와야 되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SNS를 하신다면 글을 쓰건 뭘 하건 지속하시라는 거예요. 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멋지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하는 게요. 조금씩이라도요. 인터벌이 길더라도 규칙적으로 해도 조금씩이라도 지속하시는 게 중요해요. 블로그를 쓰는 사람은 블로그 글을 꾸준히 올리시는 게 중요하고, 친구를 만나서 페이스북 하시는 분은 댓글이라든가 반응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냐? 그 사람의 성실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최근에 기업에 취직할 때 SNS 관련된 걸 본다 그래서 대학에서 SNS 과외하는 경우도 있어요. 4학년 말에 막 블로그를 갖다 200편씩 막 써가지고 올리고. 그런데 그건 말짱황이에요. 왜? 블로그라는 건 뭡니까? 꾸준히 웹의 일기거든요. 블로그를 보는 거는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언제부터 써가지고 얼마큼 오랫동안 해왔냐입니다. 성실하게 해왔냐는 성실성을 보는 건데 한 학기에 몰아가지고 블로그 글 200개 올린다고 해서 그게 성실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하시라는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잘하게 돼요. SNS는요. 대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돼지저금통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돼지저금통은 로또랑 다릅니다. 로또는 하나 딱 해가지고 대박 치고 막 이러는데 돼지저금통은 동전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은 가볍고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꽉 차게 되면 그때 배를 가르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500원짜리도 나오고 10,000원짜리도 나올 수도 있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SNS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렌디피티랑도 관계가 있고요. 성실하고 진정성을 갖고 대한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X가 없어도 진정성으로 호감을 합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X라는 것은 돈이 없거나 기술이 없거나 경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여러분들이 핑계를 댈 수 있는 모든 걸 다 X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진정성은 중요합니다. 진정성으로 접근한다면 호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토니 세이라는 이 자포스라는 온라인 신발 가게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신발 가게인데 여기가 뭘로 유명하냐? 아마존에서 이 가게를 샀습니다. 온라인 신발 가게, 온라인 쇼핑몰을 얼마 주고 샀을까요? 1조 2천억 원을 주고 샀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1조 2천억 원을 주고 다 산 게 아니에요. 다 산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토니 세이가 아마존에서 너희 회사 우리가 인수할게. 배를 튕겼어요.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래, 우리가 주식은 줄 텐데 경영권 건드리지 말어. 우리 회사는 원래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할 거야. 만약에 그걸 오케이 하면 사고 싫으면 말어. 아마존에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왜 아마존에서 신발 가게로, 신발 쇼핑몰을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샀느냐? 미래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객을 대하는 진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사의 제일 처음은 뭐냐면 고객을 위하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어느 날 메일을 보냈습니다. 신발 가게, 신발을 산 고객한테 신발 괜찮으세요? 잘 쓰세요? 그분이 답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반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신발을 샀는데 쓰지도 않고 사실은 저희 어머님 드리려고 샀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신발을 반품을 해야 됩니다. 메일이 왔습니다. 담당자가 메일을 보냅니다. 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택배 직원을 보낼 테니까는 그분한테 그냥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이 고객이 변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반품은 택배 비용을 누가 냅니까? 고객이 내야 됩니다.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던데 그 얘기를 참아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네, 고객님 많이 슬프시겠죠. 근데 택배비는 내셔야 됩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직원이 그 슬픔을 당한 고객한테 꽃다발을 보냅니다. 위로한다고. 회사에서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고객을 위하는 모든 것에 다 가치를 둡니다. 어느 날은 전화가 왔는데 고객이랑 하루 6시간을 한 사람이 통화를 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 콜센터 직원은 잘리거나 심할서를 썼어야 돼요. 근데 자포스에서는 우수사원으로 표창을 했어요.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다릅니다. 회사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포스를 생각하시면 하여간에 진정성으로 호감을 얻어라.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네트워킹이라고 해서 명함 이만큼 가져가서 사람들 많아서 막 나눠주고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성이 아니라 상대방을 돈으로 계산하고 어떤 비즈니스 목적으로 계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냥 만나서 사람으로 친구로서 대해지다 보면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예,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만 누르지 마시고 실천을 하세요. 예? 이건 어떤 사람이 이제 시니컬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린 좋아요는 남발하는데 실제 행동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죽어가고 있는 엄마와 그 아들 앞에서 좋아요만 누르고 공감한다고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오프라인 모임에 열심히 참여한다. 그룹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제가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요. 뭐 경기도 온라인 소통관도 하나의 그룹이지 않습니까? 여기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기업 분쟁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분쟁, 기업의 분쟁들을 조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하실 수가 있어요. 친구가 되고 여러 가지 유익한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시면 많이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게 예입니다. 뭐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다 떨어져서 못 쓰게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룹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데다 글을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어려운 일 당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50상자를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서 못 쓰게 되는 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도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NS상의 인간관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소부화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이미 유치원에 다 배우신 거예요. 예? 진정한 친구, 뭐 개구리 왕자. 개구리 왕자는 뭡니까? 개구리라고 해서 뭐 싫어하고 집어 던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똑같이 대해준다. 사람을 갖다 외모만 가지고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원리들이 다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무엇보다도 온라인상에 있는 사람과도 친해야 되지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겨주세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동료, 진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무실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사람 만나러 가가지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요. 자, 곁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해 주셔야 돼요. 뭐 결혼을 말씀드리면요. 아무리 SNS가 시공간을 초월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고 좋은 점이 있지만 인간관계의 본질, 진정성, 경청, 배려 이러한 덕목들은 SNS 자체가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스마트하고 지혜롭게 접근하는 어떤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결합, 디지로그적인 접근이 해결책이 아닐까. 그런 전략이 진짜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요. 동영상 한 2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배려에 대한 겁니다. 자, 친구들이 농구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Dedication. Loyalty.
next week, buddy. Friendship. 저게 뭡니까? 한 친구가 다리를 못 쓰니까 딴 친구들이 농구 시합을 할 때 같이 그 눈높이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시합을 한 거예요. 이게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각박하다 그러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이건 블랙박스에 나왔던 훈훈한 장면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온라인상에서 SNS상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느슨한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 도움을 받기를 원할 수도 있고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을 때 여러분들의 한마디 댓글이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시고요. 예.
트위터요. 우리나라랑 외국은 좀 틀리는데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트위터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잘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좀 물이 흐려졌지만요. 아직도 트위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뉴스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트위터를 가지고 진정하게 소통을 해서 친구를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상당 부분은 저도 그렇지만은 뉴스 미디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를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트위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서 뉴스를 빨리 올리는 사람들 갖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리스트를 확인하면 새로운 뉴스들을 언론에 나오기 전에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런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알고 내 브랜드 혹은 경기도청에서 내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싶다. 그럼 트위터에서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경기도청을 언급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도구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상대적입니다. 어떤 업종이고 고객이 뭘 사용하고 있는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많이 쓰는 걸 써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소상공인들의 그런 그 SNS 활용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저도 그런 것들을 이제 옆에서 보고 있고요.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스북이 한 1,000만 명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페이스북이 일단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쓰냐는 좀 다른 방법입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주변에서는 SNS 하면은 대체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까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카카오톡 같은 폐쇄형 SNS가 뜨고 있다라든가 예. 그러한 카카오톡이 훨씬 더 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예. 훨씬 더 뭐 유용하다라든가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페이스북과 자주 비교를 하는 예. 면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들은 또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어떤 부서 입장도 있고 이러한 가운데 딜레마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페이스북에 대한 어떤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어떤 면에서의 지금 말씀하신 폐쇄형 SNS가 뜨고 있는 점과 비교해서 장점이라든가 어떤 좀 설명을 부가적으로 좀 더 받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요. 그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이제 뭐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밴드라든가. 이 밴드도 굉장히 지금 사용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폐쇄형 SNS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긴밀하게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아는 사람들끼리 긴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는 사람들끼리 관계는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딱 한정돼가지고 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럼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카카오톡 열어놓고 들어오는 사람만 상대로 하실 건가요? 밴드를 만들어서 그분들 다 들어오시도록 기다리실 건가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거는 이미 오픈이 돼가지고 그 구글이라든가 이런 검색 결과에도 잘 나오도록 돼 있고 그런 효용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왕도고 뭐는 꼭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때 사용자들의 층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에 따라서 선별을 하실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셔야 되고 제가 봐서는 아무리 그래도 폐쇄형이 뜬다 그래도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장점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는 이상은 분명히 차별화되고 따라가기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예. 예, 오늘 SMS 시대의 새로운 인간관계 전략이라는 주제로 좋은 강의를 해주신 성영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